거죠. 근데 이게 좀 전에 우리 봤을 때, 지금 이제 당국대 세종대는 활용 지표를 봤고, 그 앞에는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르는 차이를 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는 좀 이따 보고, 변환 표준 점수는 그럼 뭐냐? 변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아까 서강대, 성균관대, 이 중앙대 얘기할 때 이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고급 심화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한 거를 일단은 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전년도 수능의 사회탐구 표준점수 기준의 백분위 분포 현황이라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표준점수 기준으로 백분위 분포 현황을 보시면 표준점수가 72인데 72는 생윤하고 윤사는 있는데요. 그리고 사문도 있는데 한국지리는 없어요. 그리고 71은 윤사만 있어요. 그리고 70은 생윤, 윤사, 사문이 있지만 한국지리는 또 없어요. 그리고 67이라는 표준 점수는 생윤도 있고 윤사도 있고 한국지리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67이라는 이 표준 점수가 생활과 윤리는 100분이 96이고요. 윤리와 사상은 100분이 95고 한국지리는 100분이 99예요. 그리고 사회문화는 100분이 98이에요. 그 말은 한국지리는 이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67점밖에 안 나오고 원점수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67점밖에 안 나오고 100분이 99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생활과 윤리는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72가 나오고 100분위는 1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사회문화는 만점을 받아도 72가 나오고 100분위 100인데 하나를 틀려서 48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70이고 그 다음에 100분위가 100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유불리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탐구 과목이 표준 점수 100분위나 이런 것들이 지각각이라는 거예요. 과목별로. 사탐만 그런 게 아니라 탐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더 보여드리면 각 과목의 100분위 99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니까 생활과 윤리는 표준점수가 70이고요. 윤리와 사상은 표준점수가 71이고요. 한국지리는 표준점수가 67이고요. 사회문화는 표준점수가 68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점수, 국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탐구도 표준점수로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되죠. 여기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동일한 백분위를 가지고 있어도 과목에 따라서 표준점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표준점수를 탐구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대학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점수 유불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100분위 기준으로 재정렬을 하다 보면 그 100분위 기준의 재정렬을 하다 보면 이렇게 100에 72, 72, 72, 70, 69, 뭐 99에 70, 71, 67, 68, 98에 69, 70, 67 이런 식으로 100분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각 과목별로 굉장히 다른 내용들, 다른 점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성균관대는 모든 사탐 과목의 100분위 100은 72점을 줄 거야. 모든 사탐 과목의 99는 과목과 상관없이 70.78을 줄 거야. 98 100분위는 모두 70 표준 점수를 줄 거야. 97 100분위는 68.62를 줄 거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걸 변표라고 하는 거예요. 탐구 변환 표준 점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생기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표준 점수를 주는 거다. 되셨죠? 네, 동일한 표준 점수를 주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거든요. 윤리와 사상 과목은 분명히 수능에서는 72, 71, 70, 69, 68
67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대에 가면 100분이 100인 친구는 72를 받지만 99인 친구는 70.78을 받고 70.98인 친구는 70을 받지만 97인 친구는 100분이 97인 친구는 68.61을 받아요. 그리고 96인 친구는 60.91을 받고 95인 친구는 60.88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받은 점수보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난다. 반면에 한국지리를 본 친구는 100분이 99를 받은 친구는 수능에서는 67을 받았지만 성대 기준은 70.78을 받기 때문에 3.78점 이득을 보는 거고 100분이 96을 받은 친구는 65점을 받았지만 성대로 들어갈 때는 68.92로 들어가기 때문에 2.92점을 더 플러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탐구 변환 표현점수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표현점수를 변환 표현점수를 생산해서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해줘요. 원서 접수하기 전에. 찰떡같이 알아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거를 듣고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면 선배 학부모님들 그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565화에 가면 이렇게 탐구 변환 표현 점수에 대해서 풀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글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565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럼 활용지표는 우리 이제 100분이 있고 그러니까 활용지표 아까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활용지표라는 게 있었는데 그 활용지표는 아까 표준점수 100분위 그래서 표준점수 100분위의 유불리가 생긴다. 그리고 탐구를 변표를 사용하는 대학들인데 변표를 사용하는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점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든 최대한 높은 원점수를 받는 게 그래서 높은 100분위를 확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정시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100분위 반영하는 데는 100분위가 들어갈 테니까. 그 100분위가 들어간다는 거는 70을 받았든 67을 받았든 무조건 99가 된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 활용지표, 두 번째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다 그랬죠? 영역별 반영 비율.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영역별 반영 비율은 그 영역별 반영 비율 아까 성대나 서강대나 중앙대 보면서 영역별 반영 비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른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대학 안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같은 대학 안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자, 이 두 친구는 지금 생윤과 사문의 점수가 같아요. 지금 보시면 생윤과 사문의 점수가 완벽하게 같고 영어까지도 완벽하게 같죠. 따라서 이 두 친구는 사랑님 어떤 거요? 여기 앞에 한국지리가 96이 65지만 성대의 65는 96은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또 오타가 났나? 잠시만요. 참. 사랑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죠. 참. 이거죠. 사랑님 감사합니다. 68.62로 돼 있었네요. 제가 오늘 치다가 사랑님 그러니까 이게 사랑님 때문에 하나 고쳤네요. 그러니까 이게 96이 성대 점수로 60.9이잖아요. 그럼 60.9이고 실제로 한국지리는 100분이 96일 때 65였는데 그러면 이 65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60.92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60.92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시고
다시 보기로 듣거나 아니면 아까 565화 읽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밴드에 질문해 주세요, 사랑님. 자, 같은 대학 안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네 둘이 영어, 생윤, 사문의 점수가 같고요. 엄매랑 확통만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만 다른 거죠. 국어랑 수학만 다른 건데 이 두 친구가 표현점수 총합은 같아요. 100분위는 좀 차이가 나지만 표현점수 총합은 같습니다. 근데 생윤, 사문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100분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표현점수 총합이 같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표현점수 총합이 같지만 경희대에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나눠져 있어요. 그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나눠져 있고 그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각각 국어와 수학을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국어가 35%고 수학이 25%지만 사회계열은 국어가 25%고 수학이 35%예요. 되셨죠? 그럼 딱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A는 확통이 좋고 엄매가 낮고 B는 엄매가 A에 비해서 높고 확통이 A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문은 B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사회는 A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조금만 더. A는 수학이 높으니까 사회계열로 지원하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B는 국어가 유리하니까 인문계열로 지원하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환산점수로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되셨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면 인문계열에서는 B가 높고 사회계열에서는 A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표점도 딱 6점씩 차이 나거든요. 6점씩 차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잘 잡아서 그 강점과 약점을 갖고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그 유리한 대학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되셨어요? 이거 신기하잖아. 이런 게 있다. 그 나중에 정시할 때는 이런 게.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B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A를 생각해 보세요. A가 그 경희대 사회계열에는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문계열하고 경영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어문계열과 경영이다. 그럼 어디가 더 높을까요?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수준을 따지면 어문계열보다는 경영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의지원 사이트나 뭐 예측 서비스나 아니면 컨설팅을 갔거나 이렇게 가가지고 경희대 경영은 되는데 인문이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래? 야, 경영이 되면 인문도 되겠지. 야,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은 되는데 인문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잖아, 지금. 오프라인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웃으실 텐데. 별로 안 웃긴가?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친구는 경영은 되는데 인문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걸 생각을 잘해야 된다. 경희대만 이러냐? 그게 아니라 중앙대도 인문과 경영경제대학이 다르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범대인데 사범대 자연계열인데 수학교육과는 수학이 50%고 탐구가 20%예요. 근데 다른 사범대 자연계는 수학이 40%고 탐구가 30%예요. 건대도 인문 1, 인문 2가 수학과 국어가 달라요. 여기는 꽤 차이가 크죠. 40, 25, 30, 35.
자연도 수학과 탐구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곳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점수로 따졌을 때 더 유리한 걸 쓰는 거예요. 정시는. 그래서 수시보다 잔인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수시는 내가 쓰고 싶으면 쓰거든요. 왜? 무슨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정시는 이미 딱 그렇게 된 그런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점수를 갖고 이미 가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대학 원서를 쓸 때는 그쪽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계열이니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있는데 그 사회계열의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더 높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그 인문계열에 붙는 점수와 사회계열에 붙는 점수가 다르죠. 점수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잘 해 두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은 탐구 반영 과목수가 있었어요. 탐구 반영 과목수는 반영 영역수와도 관계가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모집 요강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쪽에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다 있죠. 35%, 25%, 25%, 15%.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은 4개 영역을 반영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 중에 택 1, 하나, 영어, 그 다음 탐구는 사회, 과학, 직업 중에 택 1이니까 총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국어와 수학과 탐구와 영어를 합쳐가지고 35, 25, 25, 15 이렇게 하니까 50이고 요거 35, 15 하면 50이니까 합쳐서 100%가 딱 되니까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고, 밑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33.4% 그러니까 이게 국어와 수학을 33.4%를 반영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국어와 수학 중에 하나, 영어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 탐구는 셋 중에서 택 하나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 3개 영역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과목을 빼야 된다. 그러면 한 과목을 되게 못 봤다. 그러면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에 가야 된다. 되셨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탐구가 2과목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2과목. 2과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는 합으로, 그리고 100분위는 평균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는 보니까 택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점수가 이렇게 산출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 197개 대학 중에서 상위 한 과목, 그러니까 탐구를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이렇게 10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2과목 다 반영하는 대학보다 1개만 반영하는 대학이 또 많죠. 아까 평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았던 것처럼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또 많아요. 그렇게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여기 앞에 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필수 이수이거나 필수로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뭐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 포함되지는 않고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로, 또는 감점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거고, 여기 있는 대학들은 전국대학 기준으로 그 197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